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분 중에 하나여서 열심히 제가 뒷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 하시겠다는 얘기? 장관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여튼 평소에도 이렇게 그 공적인 마인드, 태도를 늘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셔서 후배들에게는 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분한 평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후보님 말씀 중에 네, 좀 정책적인 지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AI 산업 대전환,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 네.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이 5대 과제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기서 그 구조적으로 흐르는 저는 밑바탕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AI 속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그리고 AI에 적응하는 국민들과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국민들,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도요. 자세히 한번 제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후 위기도 기후 불평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방 소멸도 왜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여기 불균형이 있는 겁니다. 불평등이 있는 거고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 OECD 자료부터 이게 23년도 업데이트가 안 돼서 현재까지 22년도 자료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부 재정 지출, 그러니까 조세 감면이든 예산 지출이든 이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 31개국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개선율이 꼴찌거든요. 예. 이 최근에 기사 좀 보셨습니까? 이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전기세를 못 내고요. 월세가 밀려서 가족들이 동반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을 우스하게 봅니다. 자살률 한번 보면 우리가 OECD 꼴찌인 줄 아시죠? 네. 예. OECD 최고죠. 자살률로 따지자면. 네. 근데 여기에 학력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이 보고서인데요. 국내 평균은 15년에 26.5명이었는데 10만 명당입니다. 20년도에 25.7,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그리고 최종 학력이 대졸 이상과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여기에는 배경이 있죠.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배경 속에서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2000년도하고 2022년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22년도고요. 파란색으로 찍힌 게 2000년입니다. 대한민국 한번 보십시오. 2000년도보다 2022년이 더 올라갔죠. 다른 국가들 다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불평등의 이력 현상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BIS 보고서인데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어떤 샥이 왔을 때 그 변동이 큽니다. 불평등이 확대되고요. 그래서 이 확대된 불평등을 정부가 노력해서 그 샥 이후에 경기가 호전되고 회복되고 이런 과정에서요.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경기 침체 이후 소득 계층별 소득 점유율 변화가 있어요. 10% 신뢰 구간 사이에 이제 선으로 돼 있는 게 이제 그 중간이거든요. 소득 상위 10% 소득 점유율을 보면 샥 이후에 2년, 4년, 6년, 8년 지나가면서 점유율이 커지죠. 오른쪽이 이제 올라가는 점유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걸 보이는데 소득 하위 50% 점유율을 한번 보시면 10년 지나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샥 이후에도.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고 호전됨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장의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소득 하위 계층들은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거죠. 지금 전쟁 추경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 추경 이후에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추경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귀감 있게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인구 구조 그다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소득 상위 10%하고 하위 10%의 남성 소득 수준별 혼인 비율입니다. 파란색들이 훨씬 적죠, 세대별로. 그렇죠? 26세에서 30세를 보면 3배 차이 납니다. 결혼율이. 결혼율이 차이 나면 당연히 그 소득 수준별 출산율도 달라지고, 그렇죠? 네. 지금 이거를 제가 인구하고 같이 넣어보니까요. 진위계수가 0.1 상승할 때 합계 출산율이 0.2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2070년에 어떻게 되냐? 현재 시나리오대로 가면 35세 미만 인구가 542만 명인데 여기보다 더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 시나리오를 집어넣으면 347만 명. 근데 불평등이 감소된다. 그러면 737만 명 늘어납니다. 인구 프로젝션. 우리 인구 구조 그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인구 저출생 이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상대적 빈곤율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66세 이상 보면 한국이 39.8%입니다. 독거노인 비율 4.2배 증가를 했어요. 자산, 소득 격차가 더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순자산 진위계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 청년들은 갈수록 또 기회가 없어져요. 이번에 고용노동부 금방 제가 보도자를 봤는데 1분 더 주세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네. 윤석열 정부 그 22년 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정부 딱 들어서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시작해서 여기를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께서 앞으로 이 5대 과제의 근본적으로 흐르는 구조적 개선, 정말 철학을 가지고 좀 접근하셔야 된다. 그 대한민국 재정 지출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안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제 이번 추경이야 이 단기 대응 차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즉 K자 양극화라고 하는 그래서 계층으로 보면 청년들, 지역으로 보면 지방, 그다음에 산업으로 보면 BIT와 그리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계층으로 보면 저소득층 이런 K자형 성장에서 지금 소외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지표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성장의 이 그늘이 여전히 깊게 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이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양극화가 산업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또 고용 구조의 측면, 그다음에 수도권 편중, 대기업 편중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양산한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20년, 30년 시기를 가지고 어떻게 재원 투자를 통해서 또 이것과 연계된 정책을 통해서 해소할 것인지를 마련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도약의 사다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 책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모두반에서 말씀드린 거나 또는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정말 암담한 이런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우리가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예, 후보자님. 네.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그 김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적으로 네. 그 지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략적 지표 개선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더 빨라질 것 같은데. 네. 예. 이제 아까 이미 표에서 본 것처럼 이제 진위계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제 전체적인 그 이 규모, 사이즈는 커져 있습니다만은 진위계수가 지금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약간 지금 그 조금 더 그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보여주신 순자산 징계수는 이제 또 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보여준 것처럼 정말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될 이 높은 수준의 자살률, 빈곤율 이런 것들의 지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다음에 수도권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 IT 반도체 중심의 산업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신 거고 노동 구조도 너무 지금 노동 시장도 이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 중심과 대기업 즉 중소기업의 비정규직과의 이 임금의 이 소득의 격차가 지금 매우 큰 차이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재원 투자를 통해서 함께 그 간극을 메꾸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불균형도 지금 균형 성장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에 너무나 부동산이 쏠리면서 자산의 이 격차도 매우 심해진 상황까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야지 이 양극화 해소 K자 성장의 그런 우리 근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노동의 이중화에 대해서 노동시장 이중화에 대해서 고착화되어 있는 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노동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연성 문제도 당연히 시대의 흐름, 이제는 과거와 같은 노동의 형태를 이제 원하지 않는, 이미 이제는 AI와 로봇에 의해서 이제는 노동의 어떤 그런 이 시간과 형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한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을 했고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가 국가의 중장기 전략 속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의 방향으로 함께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